5년 전 계좌 정리를 하면서 원금 8천만에서 마지막 남은 100만 원을 찾아 와이프에게 건네주는데 참 허무하기도 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나서 돈 벌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석사학위 있으면 뭐합니까? 나이는 들고 배워놓은 기술도 없지, 내세울 만한 경력도 없지, 자본금도 없지, 배경도 없지. 결국 장사를 시작했고 차츰 집안도 안정을 찾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주식을 시작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됐든 손실은 없고 쬐끔 벌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이전의 투자 방법과 지금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더군요. 첫째, 이전에는 전업투자가라는 명분하에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식에만 매달려서 오로지 주식만 파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도 조급해지고 하루에 얼마라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항상 있더군요. 5%만 빠져도 안절부절했습니다. 새벽에 나스닥 빠지면 거의 초상 분위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하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빠져도 부담이 가질 않습니다. 둘째, 이전에 주식할 때 주식 사이트 참 많이 들락거렸습니다. 카페에 가입해서 활동도 해보고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해보고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게 다 부질없는 거더군요. 주식은 자기 책임하에 해야 한다는 간단한 논리도 체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주식 사이트 안 봅니다. 인터넷에서 보는 게 주로 경제 사이트를 보고 주식 경험담 2, 3일에 한 번씩 봅니다. 실패하시는 분들께는 미안하지만 실패담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고 지금 현재 내 자신의 투자 형태와 비교해 봅니다. 셋째, 3년 전에 주식 다시 시작할 때 그 전에 제가 했던 매매일지와 모든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까 수수료와 세금 참 많이도 냈더군요.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아예 매매 없는 달도 많습니다. 또 손실을 확정 짓지 않습니다. 이전에 주식을 처음 할 때 책이나 주식 사이트 등에서 보면 손절매에 대해서 많이들 나오더군요. 저도 손절매 많이 했습니다. 결국 잦은 손절매를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날 땐 조금 나고 손실 볼 땐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다 보면 깡통이 자연스럽게 되더군요. 지금은 아예 손절매를 하지 않습니다. 넷째,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제 목표는 항상 5%만 먹자입니다. 매수한 종목이 5%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합니다. 결국엔 15% 먹을 때도 있고 30% 먹을 때도 있지만 5% 이상 되면 그때부터 매도 대응입니다. 매수도 당연히 분할 매수합니다. 이전에는 5% 수익은 눈에도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상한가에 파는 사람은 미쳤다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 다음날 팔면 몇 %라도 더 벌건데 하는 생각을 했었죠. 대기 매수 잔량이 100만 주가 있건 1000만 주가 있건 수익 나면 매도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보유 일수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더군요.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많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제 방식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른 분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본인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여유, 전 이게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또한 본인이고요. 지금 제 계좌에 마이너스 37% 돼 있는데 총액의 10분의 1입니다. 추가 매수 기회를 보고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모두들 마음의 여유와 자신감을 되찾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 손을 댄 지는 8년 정도 되었고 수익이 나기 시작한 지는 이제 2년 정도 접어든 사람으로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몇 자 올리려 하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기술적인 노하우와 심리적인 노하우라 할 수 있죠. 먼저 기술적인 노하우라 함은 어떤 종목을 어떤 시기에 매수하고 매도하여 최선의 시세 차익을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고의 정보통을 가까이에 둘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얘기일 것이고 차선책은 차트를 보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은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되어지는 게임이기에 많은 수강자를 모아놓고 강의하는 곳에 가서 그 강의를 듣거나 주식 관련 책을 사본들 정작 실전 매매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 매매는 왜 아무리 공부해도 잘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답은 공부 방법과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대다수는 그 주식을 움직이고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위에 언급한 많은 이들이 공부하는 대로 움직여 줄리는 만무하기 때문이죠. 주식 매매 노하우란 아무리 좋은 노하우일지라도 일단 많은 대중에게 공개되는 강의나 책으로 나온 후엔 그 시점부터 노하우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원리이죠. 또한 많은 이들이 참고하고 분석하는 차트일수록 세력들에게 이용당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개투들을 속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 쉬울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고로 주식 공부를 하려면 되도록 대중이 모르는 차트와 노하우를 가지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과 같은 방법으로 백날 공부해봐야 도로아미타 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성공을 담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공부가 주식 공부라고들 하죠. 찾다 보면 자신만의 비결과 노하우로 성공하는 투자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원래 돈 번 사람들이 말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노하우를 배우세요. 물론 삼고초려를 한다든가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한다든가 해서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고 정말 최고의 노하우라면 그걸 무료로 전수해주는 바보는 없을 테니까요.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더욱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 제 자신의 실패를 교훈 삼아 차트를 아예 만들다시피 해서 제 자신만의 독특한 노하우를 개발하여 완성된 이후부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했기에 완벽한 실전용 노하우가 돼버렸죠. 두 번째, 심리적인 노하우를 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일일 겁니다. 주식 매매에서의 자신과의 싸움은 바로 욕심과의 싸움이겠지요. 어차피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하는 일이지만 그 욕심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적일 겁니다. 투자의 베테랑일수록 욕심에 초연합니다. 각 분야에서 일에 성공하고 큰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자기 일에 열심히다 보니 성공하게 되고 부수적으로 큰 수입이 따라왔습니다. 바로 돈이 목적이 아니고 일이 목적이었고 돈을 쫓지 않고 돈이 따라오게 만든 경우지요. 주식 매매에서 중요한 건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입니다. 버는 것보다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초보자 중에 처음에 많은 수익을 올린 사람이 처음에 실패한 사람보다 결과적으로 낭패를 보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최초의 성공이 바로 독약이 되는 것이고 최초의 실패가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하게 만드는 약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처음에 큰 수익을 올린 사람들은 그 수익률이 되지 않으면 아예 만족을 못하고 그런 대박주만 찾아다니 세월 다 보내고 패가 망신하게 되는 겁니다. 눈높이가 너무 높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기술적인 노하우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식이란 것은 대중과 항상 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온갖 정보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신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도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할 때 자신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의 노하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주식 매매에서 성공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귀가 얇은 사람은 또한 주식 매매하기가 쉽지 않겠죠. 진정한 대박이란 꾸준한 수익률로 쌓아 올린 수익이 진정한 대박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복리라 글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항시 수익이 날 때나 손실이 날 때나 자신의 마음을 평상심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그래야 또 이성적으로 종목을 고를 수가 있겠죠. 얼음장 같은 차가운 마음이라야 불덩이 같은 빨간 똥침을 다스릴 수 있을 겁니다. 주식 투자란 스스로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준다. 수익을 실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주식 역시 미수금으로 사용했기에 종목에 확신이 들면서도 상환기환으로 울며겨 자먹기 식의 손절매를 강행하여 모두 매도하고 손실보고 분명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다가올 것이며 욕심에 눈이 멀었다면 분명 멀리 달아나 버리는 게 주식이 돈이 아닐까 싶어진다. 이 둘만큼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는 것도 없을 테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반성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매매일지를 쓰는 것일 테고 그 누구에 대한 원망도 방황도 아닌 분명 주식은 재테크라는 것 중에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삶의 주목적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리는 늘 내가 무엇을 위해 하고 있고 가족은 토의의 대상이지 짜증과 힘듦의 대상은 아니지 않은가. 매번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지칠 수밖에 없다. 늘 힘들 때 기대어 투덜대다가 다시금 활개를 펴면 날아가 버리면 그만인 게 아닌데 가족이란 것은 아픔도 있기에 행복이 있는 것일 텐데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 등교길에서
학교 수업 중에도 제발 부모님이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를 몇 번씩 간절히 기도했던 생각이 갑자기 생생히 떠올랐다. 슬픈 기억들이다. 아버지가 물건을 던지고 폭행을 가하고 정말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시면서 무슨 주식을 하신다고 그러시는지 아무 재미가 없다. 나는 목표한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버는 것에 재미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상 외의 수익이 생기면 돈 쓰는데 재미를 너무 붙이며 살아가는 것 같다. 그렇지만 요즘 난 너무 돈돈거리며 살아가는 것 같다. 동생 역시도 너무 아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도 든다. 요즘 우리 집은 알 수 없다. 점점 겉면의 화려함에 만끽하여 그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내면의 기쁜 마음은 텅텅 비었다는 마음의 행복은 저 멀리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주식을 하고 계시고 가정이 있는 분들은 제발 주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얼마나 힘든데 나만 잘 살기 위해 그런 것이냐 기타 등등이 기분 상한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그냥 꾸준히 저축하며 사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가족은 늘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알았을 땐 이미 마음이 많이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요즘은 너무 힘든 게 사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풍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하는 것이겠지만 분명 실패 속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시도하면서 즐거움을 맛보고 재미를 보며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나오면서 이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 성공한 주식 투자자란 것이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닐런지 그러한 것을 짜증으로 발산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벌써 당신은 주식이란 놈에게 마음으로 붙어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요. 마음속은 울고 있을 테니까요. 평소에도 표정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어떤지를요. 특히 청소년을 둔 가정의 자녀들은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닌지 많이 불안해할 겁니다. 저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요. 풍족하다면 일반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더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함께 누릴 사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요. 분명 이들이 있기에 본인 스스로도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일 테고요. 본인이 큰 짐을 지고 간다는 생각보단 힘이 된다는 것을 더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다가 안 되면 반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하다 보면 고집이 강해져서 그런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잘 바꾸지를 못하더군요. 한두 번 당하면 달리 봐야 하는데 계속 당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성공하면 그렇지 역시 이것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꾸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꾸고 싶어도 이미 길들여지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기에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에 그냥 주저앉고 현재에 안주해버리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불을 처음 보고 맨손으로 만졌을 때 뜨거운 것을 느끼고 다시는 안 하게 됩니다. 주식도 계속 잃다 보면 반대로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매매를 반대로 하나씩 바꿔보세요. 바꾸고 수익이 늘어난다면 계속해서 유지하시고요. 지금까지 매매를 반대로 하는 고통을 받고 수익을 얻을지 손실을 보면서 현재 매매를 계속할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안 된다면 바꿔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불나방 내동매매의 유혹과 재미는 사라지지만 수익이라는 즐거움이 나중에 뒤따르면 웃게 됩니다. 저도 주식으로 다 잃고 또 잃고 마지막까지 완전히 다 잃고 겨우 일어나 주식 공부를 시작해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잠을 못 자면서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몇 가지 것들을 발견해냈고 유레카를 외치면서 기뻐하고 지금은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주식은 정말 공부하고 차트의 생성 원리 흐름을 파악하고 난 후에 주식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 때가 있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세력의 원칙만 발견하고 읽어낸 후 몇 가지만 이해하게 되면 주식이 참 편하고 쉽게 됩니다. 그것을 몰라서 참으로 많은 시간, 돈, 마음고생, 건강 다 잃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좀 어리석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공부를 하려고 하지 못했었습니다. 봐도 모르겠고 주식판에서 정답은 없다, 공식 기법 따위는 없다고만 들어서 도전해보지도 않고서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건데 다른 개미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HTS에서 만나면 모두가 적인데 누가 쉽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주식 공부하시면 반드시 길이 보이고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데 주식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 계속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폐인이 되었다가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주식을 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시작한다고 하면 다 말립니다. 주식하다 잃은 자들도 아직 젊으면 직장부터 구하라고 합니다. 꼭 주식을 해야 한다면 수학 문제처럼 어느 정도 공식이 존재하니 그것부터 알아내시고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한 방으로 어떻게 하게끔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 곳에서 차분히 매매하시고 수익 걷어들이는 재미를 붙여야 합니다. 이러면 또 언제 돈 버냐, 한 방에 몰빵해서 큰 수익을 얻어야지 이러시는데 그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그 못된 습성이 한 번의 실수로 다 날릴 수도 있게 됩니다. 주식은 욕심만 버려도 아무 기법 없이도 수익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든 손실을 보던 별 흥미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꼭 먼저 공부하시고 알아내셔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뛰어들고 다 잃고 나중에 공부한다고 하면 이미 늦게 됩니다. 배우면서 하는 거라는 말은 당신들 돈을 가져가기 위함이며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하는 못된 마음일 뿐입니다. 저처럼 주식으로 다 잃고 폐인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급한 마음으로 섣불리 뛰어들어 패가 망신하는 일을 겪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 같은 돈이 숫자로 표시되기에 사이버 머니처럼 생각되게 만듭니다. 눈앞에 현금을 놓고 직접 잃게 된다면 더 크게 와닿지만 HTS에서는 숫자만 왔다 갔다 하니 쉽게 생각하게 되죠. 저는 주식한다면 무조건 말립니다. 다만 해야 한다면 세력의 습성을 이해하고 다 읽어낸 후에 하라는 것뿐입니다. 위에서 남겼던 말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 또 남기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주식으로 성공하는 길을 오직 공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식쟁이들의 주말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한 주간 못 봤던 종목들, 놓쳤던 종목, 수익 올렸던 종목을 복습하고 다음 주 미리 예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세력은 몰빵하는 개미들 평단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이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모르는 이들은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것을 알고 있기에 다음에 반등을 주더라도 개미들 평단 바로 아래까지만 올리고 내리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꼭 성공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주식을 시작하고 4년 동안 매월 200만원에서 700만원 잃었습니다. 제가 주식하게 된 계기는 형이 있는데 형이 주식으로 억 원을 날리는 걸 보고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식 간단하잖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였지요. 초기자 본금으로 1300만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라 일단 주변에서 들리는 종목을 매수하였습니다.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매수하였습니다. 매수도 무조건 몰빵으로 매수하였습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된다는 생각이었지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통 오르질 않는 것입니다. 결국 손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보고는 못 팔겠더군요. 무조건 기다렸습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 후에야 기다리다가 지쳐서 반토막에 팔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했습니다. 형 보고 바보라고 했는데. 형은 제가 반토막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보더니 씩 웃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하였습니다. 주식 공부라는 것이 급등주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급등주였습니다. 점상한가 가는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상한가에서 풀렸을 때에도 일단 매수하여 봅니다. 개미 뒷발차기에 바퀴벌레 기절시키고 700만원 가까이 수익을 보았습니다. 이제 원금 가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되는구나 자신감 만땅입니다. 급등주 급락주만 매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름 공부도 하고 신경도 쓰면서 하는데 이젠 죽어도 안 됩니다. 왜일까? 공부를 쌍코피 터져가며 하는데도 계속 손실만 보았습니다. 주식을 매수만 하면 손실 또 손실이었습니다. 정말 돌아버릴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정말이지 답이 안 보이더군요. 그 후 4년 동안 월 기준으로 단 한 번도 수익이 난 달이 없었습니다. 한 달 평균 200만원에서
700만 원 정도를 꾸준하게 손실을 보았습니다. 대략 집 한 채 날렸습니다. 그래도 집 한 채 날린 형보단 낫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드디어 4년이 지나서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의 기분이란 정말이지 하늘을 날아갈 듯 했습니다. 어라. 그런데 다시 손실입니다. 그 다음 달도 계속 손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주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정 상태가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식구들은 물론 친구들도 내가 전화하면 겁부터 먹습니다. 그놈의 돈이 뭔지 먹고는 살아야 했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으로 오전에 주식 매매를 끝내고 오후에는 알바하러 다녔습니다. 저는 제 성격을 잘 압니다. 한번 빠지면 끝장을 보려 하는 게 문제이지요. 주식시장이 좋던 안 좋던 위아래 폭의 상승, 하락이 있는 종목만 보면 환장을 합니다.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평정심은 없어지고 내동매매는 기본이고 후식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보고 혀가 아픔이란 담배를 끊은 지 8년쯤 된 듯합니다. 주식을 하면서도 담배와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톡심으로 매매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알바로 모은 종자돈이 70만 원입니다. 예전엔 계좌 잔고가 500만 원 이하면 미칠 것 같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1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왠지 마음이 편안합니다. 최근에 고수들 종자돈이 생각 외로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건 수많은 진흙탕속을 뒹굴고 뒹굴다 총알 부족으로 인해 죽기 일보 직전 어떤 느낌, 감각, 아주 작은 깨달음 등을 얻어 재기의 틀을 마련해 볼 수 있는 돈이 100만 원 안팎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수는 자기가 고수인 줄을 모르며 항상 겸허하며 반성하고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두 번 다시는 실수를 안 하려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고수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 속에 존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잃은 원금이 엄청나. 계속 빚을 내고 카드를 긁고 해서 주식 투자를 하였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어쩌다 수익이 100만 원이 나면 폭락장에 금방 200만 원 나간다. 월급쟁이 이렇게는 살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한 달 내 월급이 며칠 만에 나간다면 난 도대체 왜 직장에 나가 스트레스 존나 받으며 고생한단 말인가. 물론 지금의 가격이 저평가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지나 여유자금이 아닌 빚을 내서 투자하니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거다. 계속 증권업계에서는 단타 매매를 부추기고 각종 수익률 게임이다 하며 고액의 상금까지 준다. 저평가다 재료주다 떠버리며 자기들 먹고 살려고 개미들을 꼬드기고 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봐서 지금이 주식 투자할 때인가. 진짜 돈만 여유가 많으면 장기로 보고 베팅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고생하는 와이프 생각해서 주식 당분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안 하기로 했다. HTS를 지워버렸다. 더 이상 미련 없이 생각해봐라. 내가 밤에 술 먹고도 택시비 아까워 버스를 타고 다니고 와이프한테 미국 항공권 싼 거 있으니 휴가 가자고 했더니 빚 갚아야지 뭔 소리냐고 하는데 난 그동안 하루에 수십만 원씩 갖다 바쳤으니 이게 할 일인가. 정치가 개판이니 경제인들 잘 될 것인가. 도대체 이 나라 어디로 가고 있나. 어제 모임에 갔는데 대기업 부장들인데 사는 게 다 힘들다 한다. 저는 이제 주식을 접으려 합니다. 마지막까지 주식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을 했으나 역시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군요. 만약 미수가 성공했다면 기고만장해 있었겠지만 그 실패로 인해 이제 환멸이 느껴지는군요. 내 나이 거의 50줄. 대학 졸업 후부터 주식, 선물, 옵션으로 돈 다 날리고 다시 주식 매매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내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면 이국 땅에서도 주식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여 와이프 가슴의 못을 받고 이제 거의 거지 신세가 됐군요. 내가 운이 좋지도 실력이 좋지도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냉철히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그저 허황된 생각과 희망으로 세월과 돈을 버리고 이제 막장까지 오게 되었군요. 지금이라도 허황된 꿈을 버리고 성실히 살겠습니다. 머릿속에서 주식을 지우고 이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조지 소로스나 마론 케인즈, 멋진 헤지펀드들의 생활에 대한 동경 다 접겠습니다. 캐터머랜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것도 허황된 꿈이겠지요. 지금 당장 몇 년 후 아들 등록금 모을 생각부터 하고 이를 악물고 일을 해야 서바이브 할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어져서 너무 슬프지만 암담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의 뇌의 일부분을 계속 장악하고 있던 주식이라는 놈을 이제 몰아내려 합니다. 남은 인생, 주식 거래가 없는 인생.
주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업 준비를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인생. 값지고 보람되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야 관둔다더니 맞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착실히 직장생활 오래 하는 것이 성공이었는데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인생이 비참하게 되려고 하네요. 너무 아쉽네요. 주식하면서 사이버상의 기억에 남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떠나지 못하고 십수년을 주식으로 돌아오는 분들, 그리고 명을 달리하신 분들, 그동안 주식하면서 안타까운 많은 사연을 접하였고 나도 이제 실패자가 되어 떠납니다. 주식을 떠나보내면서 나는 이제 향후 10년 후의 트렌드를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 사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가족을 거리에 내몰 수는 없으니까 막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주식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나는 너를 보낸다. 영원히 보낸다. 너로 인해 나의 창창한 미래가 암담한 미래가 되었다. 이제 너의 목적 달성했으니 나에게서 그만 나가다오. 나는 이제 너로 인해 못다한 일을 성취하려면 아주 바쁘단다. 잘 가라 주식아.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말 거라. 주식 안녕.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길. 70년대 초반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이 시절에 나는 중학생이었다. 혼분식을 장려하던 때라 도시락 검사를 대비해 동료들한테서 얻은 보리쌀을 내 도시락에 옮겨 심던, 지금 생각하면 우스꽝스러운 촌극이 벌어지곤 했다. 당시 나는 어머님이 편찮으셨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갈 수 없었다. 점심은 구내 매점에서 10원짜리 크림빵 한 개로 때우고 저녁은 주로 라면으로 배를 채웠다. 한창 자랄 나이에 영양 섭취가 부족하다 보니 나는 늘 배가 고픈 상태였고 키는 성장을 멈췄다. 그러나 이때 먹던 삼립 크림빵의 맛은 지금까지도 새롭다. 4교시 수업이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매점으로 냅다 달려가 숨을 헉헉대며 빵을 산다. 그리고 빵봉지를 풀고 냉큼 한 입에 빵을 물었을 때 입안에 스며들어오는 그 달콤한 크림의 맛이란. 요즘도 늦은 퇴근길이면 동네 제과점에 들러 빵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간다. 집에 들어가 빵봉투를 펼쳐놓고 자기 방에 처박혀 있는 자식들을 불러 모아 도란도란 얘기하는 시간은 하나의 기쁨이다. 옛날 중학생 시절에 먹던 빵은 오로지 혼자 먹기 위한 생존의 수단이었다. 지금은 빵을 사다가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대화하거나 은은한 불빛 아래서 아내와 함께 와인을 곁들여 먹는다. 이럴 때 빵의 질적 측면과 빵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정겨운 분위기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같은 빵이라도 그냥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빵과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먹는 빵은 분명히 다르다. 지금 내가 빵을 사는 행위는 물론 영양 섭취와 맛을 즐기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즐거운 식탁을 마련하기 위해 빵을 산다는 쪽이 훨씬 우세하다. 다시 말해서 이때의 빵은 가족과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된다. 여기에서 일상의 자잘한 행복도 피어난다. 우리는 재화에 내재된 고유 가치를 향유하고 즐기는 능력을 기를 때 더욱 인간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빵을 통해 배부르거나 영양을 섭취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효용까지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삶은 더 행복하고 다양해질 수 있다. 빵을 먹는 것에서 그 빵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즐겨야 한다. 그 향유 능력은 개체마다 차이가 있게 마련이지만 어떻게 고유 가치의 향유 능력을 기를 것인가? 결국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학습하고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 빵을 그저 배부르고자 얼마간의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 먹는 사람은 기계적인 인간으로서 경제인이다. 이에 반해 빵에 내재되어 있는 재화의 고유한 잠재 능력을 향유하고 그러한 능력을 열심히 기르는 사람은 의식적 인간이라 불린다. 경제 원칙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적 인간과 대비되는 의식적 인간은 전체를 아우르는 인격적 존재로서 전인 홀맨이다. 이것은 비단 빵 먹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 편의 시를 읽고 행복에 젖는 사람은 분명히 그동안 무수한 시집을 읽으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시 한 편에 내재된 고유한 가치를 결코 향유할 수 없고 행복감도 누리지 못한다. 아버지가 빵을 사왔다고 해서 가족들이 자동적으로 모여 대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아이들은 빵 몇 개만을 쏙 집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 십상이다. 평소에 가족들과 대화하고 사랑하는 방법이 훈련된 사람만이 빵에 내재한 고유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 사랑하는 것도 훈련이다. 빵 하나라도 가족의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학습하고 열심히 능력을 기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 하겠다.
빵 하나에서도 그 재화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향유하고 그것을 통해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자그마한 것 하나에서도 생활의 풍요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부자가 된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에 매몰되고 지쳐가는 기계적인 삶을 벗어나 작은 지식, 작은 행복에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습관을 갖추어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 세력들이 주가를 띄울 때 재빨리 동참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겠죠. 그러나 세력들 수법이 결코 일반인 돈 벌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전에 앞서 해당 종목 물량 보유 상황을 손바닥 보듯 훤하게 알고서 주주지분, 기타 호지분 등 고정 물량과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총 유동 물량, 그리고 세력들이 확보하면 주가를 마음대로 주무릴 수 있는 물량, 먼저 일반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철저히 털어내어 모두 가져온 다음에야 주가를 띄웁니다. 상한가 간다고 억울해하여도 부러워하여도 소용없고 그때는 이미 일반인은 모두 털리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세력들끼리 주고받으며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주가를 올리는 것입니다. 세력들은 조금씩 벌게 하는 낚시밥은 던질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 돈 벌게 하는 짓은 죽어도 안 합니다. 조금 벌었다고 자신이 생겨서 달려들면 물리게 됩니다. 상대방 패를 훤하게 들여다보며 치는 고스톱이죠. 세력들 매도 수법은 더욱 악랄하여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주무르며 일반인이 고점에서 매수한 물량을 매도 기회는 주지 않으면서 세력들 물량은 주가를 내리면서 슬금슬금 분산 처리해버립니다. 세력을 제외하고는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 없고 고점에서 판 사람도 없이 불꽃놀이는 막을 내리며 마지막 설거지는 고점에서 매수한 개미 투자자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한숨으로 하는 것이죠.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당하지 않는 방법은 있습니다. 부실한 종목이 무슨 테마를 앞세우고 상한가로 오를지라도 견눈 한번 주지 말고 안 따라가면 됩니다. 오로지 우량주만 상대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여야 흔들리지 않습니다.